원래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한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추윤 갈등 이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 재다가 국민의힘에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인간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면책특권을 갖게 됐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발부를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체포동의가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많으니까. 근데 한동훈에게 방탄 갑옷을 지금 입혀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매일매일 항상 이재명 욕해, 민주당 욕해, 뭐만 나오면 그냥 길 가다 넘어져도 이재명 탓을 하고 앉아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제가 볼 때 용코로 걸렸어요. 왜 용코로 걸렸냐면 저는 예전부터 이 얘기했는데 이게 당원 게시판 이거 간단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대범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비대위원장 당대표 할 때 가족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방하는데 김건희에게 개목줄을 채워놔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가장 엽기적인 것은 경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장동혁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제명을 했겠죠. 그리고 장동혁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제명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명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경찰 수사도 그냥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장동혁이가 이 압수수색을 막았어요. 그때 왜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왔다가 압수수색 못했어요. 막았는데 그때 그 압수수색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을 거예요. 왜? 한동훈이 당선됐으니까. 장동혁이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도 크게 실수한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하게 서버를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안 열어주고 한동훈이 와서 자기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야 열어줬습니다. 최소 범위에서 협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버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데이터만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그렇게 최소 범위에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이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당원 명부 압수색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 유출될까봐 당연히 안 가져가죠. 경찰이 이거는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까 게시판과 명부 관리 업체는 별도다라면서 이제 그 당원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건데 그럼 경찰은 왜 이걸 왜 할까라고 보면 일단은 이 복당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가 복당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당 안 된다고 했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들어오면 끝이에요. 끝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이제 장동혁과 손을 잡았죠. 근데 2024년 11월 당원 게시판 글 논란이 의혹이 있고 한동훈과 가족 명의 작성자를 고발이 됐고 이건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제명이 됐고 친한계는 억울한 징계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반대파는 복당 운동권 586 운동권이 아니고 아주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복당 운동권을 배제시키겠다. 한동훈 복당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은 제가 볼 때 복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 어떻게 번질 수 있냐면 이건 제 이제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친한계에서 복당 막으려고 국민의힘에서 경찰 수사를 방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방관을 하죠. 걔들은 방관이 아니라 협조를 하고 있죠. 협조. 이게 정확하죠. 협조를 하고 있고, 압박용 수사다라고 하는데 압박용 수사가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의 입장은 우리 가족이 쓰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쓴 걸로 덤태기를 씌웠다, 장동혁이.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한 걸 보면 칼럼이나 기사 같은 거를 링크를 갖다가 올리고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에게 개목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쓴 게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공정한 수사로 가족글처럼 발표한 조작이 오히려 장동혁 윤리위원회는 니네가 조작해서 나 징계한 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IP 주소예요. IP 주소가 뭡니까? 그 글을 어디서 썼는지 아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의 아이디로 글이 올라갔다 뿐이지 5명이잖아요. 장인 장모, 아들, 딸, 해가지고 부인까지 해서. 근데 이거를 어디서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가족의 아이디를 그 가족이 장모님이 아니면 장인어른 집에서 안 썼어. 아이디는 장인어른인데 접속 위치가 만약에 여의도야. IP로 확인해봤더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내부에서 이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 처음에 벌어졌을 때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의 아이디일 뿐 실제로는 한동훈 혹은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하려고 한 건 이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 여부를 따져볼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가족이 한동훈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당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올렸다. 여태까지 버전은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조직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시판 글을 조작하는 아니면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글을 쓰는 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가족의 아이디라면 그 제공자는 그 가족이 그 집단과 모른다면 한동훈이 제공한 게 되잖아요. 이게 뭐 공작단이 되는 겁니다. 게시글 공작단.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장동혁은 모를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 서버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게시글에 어디서 작성이 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다음 달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그냥 하면. 물론 이걸 한 다음에 압수를 하잖아요. 그럼 압수수색물을 디지털 포렌식해서 잘 정리해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요. 수사 보고서. 그 압수물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그 수사 보고서를 토대로 피의자들 그리고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서를 적죠. 경찰이. 그렇게 하고 아마 이 사건은 워낙 좀 우리 한동훈 님이 워낙 큰 인물이니까 경찰에서 기자회견,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고 한동훈 본인의 주장처럼 정말 우리 가족이 덤태기 쓴 거다. 가족들이 그냥 뭐 언론 기사 좀 올렸을 뿐인데 쓰지 않은 글까지 장동혁이가 나 징계하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제명을 냈다. 그렇게 한동훈 주장처럼 그렇게 되면 복당이 가능하겠죠. 경찰 수사로 된다면. 근데 그 전에도 가족이 그런 것들을 써서 여론을 형성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어찌됐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더 알고 있고 들은 얘기가 많지만 정확하게 취재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아는 기자들 얘기는 IP 주소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IP 주소 중에는 의원회관, 국회의원 회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게 돼요. 댓글 공작단, 게시글 공작단이 되고 거기에 만약 한동훈이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정치 생명이 끝나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더 많은 소식들이 있긴 해요. 더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별건 아니라서 뭘 했죠?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국민의힘 분열에 4대 뇌관이 있다. 중앙일보 기자인데 장동혁의 리더십과 연임 논란, 그리고 한동훈의 복당과 친한계의 징계 충돌,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을 말 안 듣는 당협위원장들을 장동혁이 지금 다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임해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님은 굉장히 오래오래 국민의힘 대표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의 여기 사법 리스크까지 겹쳤다는 거예요. 오세훈이 지금 1심에서 명태균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당선 무효 형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됐고 나왔고 내년 1월에 확정 3심 확정되고 내년 4월에 재보선 치른다고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매봉쇼에서 예측 보도 62% 유죄 확률 전부 다 맞았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온다. 예측했고 맞았어요. 그것도 82%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 사실 그냥 엉망이잖아요. 민주당 엉망인데 국민의힘에서 저 정도 해주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슨 부정선거 추종을 하고 막 이러니까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보는 거지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잘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나 전당대회에서 서로 보여준 이 추한 민낯들은 두고두고 박제가 돼서 그 정치인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제가 드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압수수색. 그제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게 이제 서버죠. 당원 게시판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무얼 봤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일단 협조를 해줬고 뭘 가져갔느냐 하면 아이디 5명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디 5명이라는 거는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2024년 11월에 불거진 사건인데 한동훈 의원 본인하고 그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당내 인사 여러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비공개인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라는 의혹이거든요.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죠. 그때 사용됐던 아이디 5개에 대해서 경찰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의용 사무총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원래 이제 당원 명부 같은 경우에는 못 나가게 막으려고 막
사무처 직원들이 나와서 예. 맞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거랑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압수수색인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한 것이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이거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은 당 윤리위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게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오히려 환영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그래서 밝혔습니다. 조작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 표현으로는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거를 마치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당무감사위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안 쓴 것도 쓴 것처럼 밝혔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되면 이런 전제를 붙였는데 그러면 다 밝혀질 거라는 거고 예.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좀 윤리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장도혁 대표 체제 들어서 가지고 최고위 의결까지 거쳐가지고 제명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좀 갈려 있는데 일단 그냥 좀 방관하고 있는 주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한동훈 의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지금 힘의 균형이 좀 팽팽한 상황이라서 한동훈 의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당원 게시판 사건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예. 이게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면은 징계의 근거였으니까 복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 반대로 당권파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글 올렸다라는 게 그렇게 큰 사건은 사실은 아니다. 예. 그 이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징계가 된 거니까. 이게 이제 당권파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보기는 사실 상식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부담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친한계 쪽에서는 수사하는 거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분위기로는 괘씸하다 정도의 분위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열어줬냐 이거죠. 장도혁 대표 수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협조했을 거야?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도 뭐 수사하는 거 그래도 진상 밝혀야지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뭐 서버든 뭐든 막기가 기본인데 협조했다. 이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되게 논란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설령 가족이 그게 맞다고 그 5개 아이디 중에 뭐 대부분이 가족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연좌제로 징계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 썼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동명이인 다른 한동훈이고 이거는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쓴 게 아니다라고 또 한동훈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이거는 원래 이제 사실관계가 예. 처음에 발표할 때 한동훈 의원 자체가 이 게시판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다라고 처음에는 발표가 뭐 됐었어요. 68년 한동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이게 73년 한동훈이 아니라 68년 한동훈 아예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가져간 거는 5개 아이디, 한동훈 가족으로 추정되는 5개 아이디를 그래서 회원 정보, 접속 기록, 그리고 2024년 죄송합니다. 예. 4개월간 해당 아이로 작성된 게시글, 뭐 이런 거를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맞춰볼 수는 있어요. 그 5개가. 근데 그 당사자가 이제 일치하는지, 그리고 로그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한동훈 가족이 뭐 한동훈 배우자, 한동훈 장인 뭐 이런 예. 사람들이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또 로그인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근데 이게 수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한 거야라고 다 밝혀질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도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했었던 그 한동훈이 그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까지 이게 밝혀질 수 있을 건지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가 좀 경찰에게 달렸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할 거라고 장담은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뉘앙스로 발표를 하고 어디까지 발표를 할지에 따라서 좀 많이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사실 당권파 쪽에 뭐 다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다. 한동훈 의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친한계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존에도 설명을 했던 건데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은 가입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이름으로 쓴 글은 없다라는 거고 가족들이 썼던 글도 이제 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욕설 같은 건 없다. 윤리위에서 문제 예. 제기했던 이게 지금 친한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비판받을 지점은 아예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만 이 아이디를 한 명이 이제 다 가져다가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제 이런 정도 얘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동훈 의원도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썼다. 그런데 5명의 가족이 쓴 아이디가 있는데 이걸 5명이 각자 쓴 거냐 아니면 한 명이 쓴 거냐.
요게 좀 남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쵸 친한계에서도 그거는 한 명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갖다가 썼을 수 있고 예. 그건 뭐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또 거죠. 정도가 그렇게 비판받을 거냐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원 게시판이 1인당 3개밖에 못 써요. 아이디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여러 개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아이디가 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사적으로는 만약에 뭐 장인이 딸에게 나도 그런 의견인데 좀 대신 올려줘라고 했으면 그럴 수도 또 있는 거죠. 애매한 예. 거고 물론 이제 비난이나 이런 걸 또 받을 수도 있는데 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완전히 좀 묻혀버렸어요. 예. 당원 게시판 사건, 국힘, 이른바 단계 예. 사태라고 하죠. 이게 경찰이 당원 게시판 이른바 사건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거든요. 예. 이게 불거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당원 게시판 사건이 원래 예. 2024년 11월에 국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좀 너무 그 방송용으로도 부적합한 어마어마한 글들이 쭈루루루루 올라왔었잖아요. 예. 자, 그 쭈루루루 그 비방 글에 한동훈 지 무소속 의원의 가족들 그런 계정이 연루돼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예. 이 건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국힘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고발이 됐는데 예.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 보통 이런 거는 국힘은 물론이고 정당에서 막 막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협조를 해줬습니다. 협조를 해줬어요.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가 없겠다. 이런 거 보면은 한동훈은 이게 영원히 발목을 잡겠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협조를 해줬냐면 한동훈 의원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있는데 예. 그 한 5개에 대한 회원 정보, 접속 기록 그리고 2024년 총선 이후에 4개월 동안 요 5개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 경찰이 이번에 서버 압수수색하면서 다 확보했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장동혁이 생각보다 즐겨. 즐겨 장동혁이. 요거를 이제 경찰이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 되는데 그럼 국힘은 왜 이거를 경찰에 협조를 했느냐? 예. 단순히 한동훈을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한동훈이 최근에 이른바 김기현이라든가 윤재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 그렇지. 그리고 부산 지역의 국힘 의원들하고도 계속 만난대. 그렇지. 그러니까 왜 만날까? 너 복당하려고 그러냐? 그냥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권파 입장에서는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복당? 어림도 없다 이놈아. 해가지고 딱 경찰에 이 압수수색에 협조를 해버린 거죠. 섬처럼 떠돌다가 말 사람이야 한동훈 저. 아니 근데 아내도 김현장 변호사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거를 아니 그 아내도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의혹이죠, 상황입니다. 의혹. 예. 당협위원장 교체한대요. 네. 윤타짜는 당협위원장 아니죠. 그냥 교체될 일이 없겠구나. 예. 그 아픈 과거를 지금 과거에 교체 당했죠. 장동혁 대표가 조강특위 열어가지고 그다음에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교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이제 당원 당규에 따르면 조강특위가 짝수의 8월에 있어서 당협위원장 재임명 절차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냥 대충 연임하던 거를 이번에 좀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윤타짜 과거에 조강특위 해봤죠. 많이 받았죠. 3번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아봤죠. 그러니까 조광특위가 아니라 당무감사를 당무감사. 받았어요. 네. 3번 받았어요. 당무감사하고 이제 조강특위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타이밍 이걸 하는 게 진짜 당원 당규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정치적 의도가 있죠. 어떤? 그 이전에 선출직 공무원 뭐 평가 TF도 만들었잖아요. 예. 결국은 지도부와 생각이 같은 분으로 진영을 짜겠다는 의사 표시고 그렇다면 평가를 해서 지금 있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속간하겠다는 얘기. 거기 하나 더 나가서 타당도 그렇다 하면서 굳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용 사무총장이. 예. 이 얘기는 현역 의원인데 당협위원장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 그걸 뺐겠다. 현역 의원인데 그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면 예. 이제까지 그런 예는 없었죠.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 최근에 없었어요. 2020년 총선 이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당시에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이 계셨어요. 나중에 윤리위원장 하시던. 그분이 굉장히 당무감사를 세게 해서 20년 총선을 완전히 졌잖아요. 지고 나서 굉장히 정말 깊게 당무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발표하려고 그랬어. 그걸 결국 못했죠, 발표를. 그러면서 숫자를 많이 줄여서 결국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은
안 건드린다 이런 게 하나 생기고 그 이후에 그런 적이 많아요. 명시적으로 현역 의원을 안 건드린다고 하는 당무감사도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소 6년 동안은 예.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에서 어떻게 물러난다. 예. 당협위원장을.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근데 이번에 현역 의원 건드릴 것 같아요? 저는 난 그렇게 대충 명단이 머릿속에 있어 지금. 장동국 대표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다 아는 몇몇 사람들이겠다. 그리고 아마 예. 경고성으로 뭐 영남이든 어디든 중진 한두 분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중진한 두 사람의 반대파 예. 친한 게 몇 명? 뭐 예를 들어 친한 게 하나, 뭐 중진한 두 사람, 친한 게 몇 명, 또 대한감이래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한 짜지 않을까? 한 5명만 해도 근데 저는 예. 장동혁 대표 그러면은 저는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데요. 현역 건드리면 아니 왜냐면 이거는 상상의 영역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아니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로 지역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이 저희는 뭐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현역 어떻게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 있는데 예. 거기에 지역위원을 어떻게 가요? 근데 하물며 이 굴욕적인 사태를 보고 누가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금도를 넘지 않아야지 이 정도에서 참고 지켜보는 거지. 저는 그러면은 그 외에 상관없는 그 다른 사람들도 이거 봐라.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겠네.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혹여라도 그런 생각한다면 예. 저는 정말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저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현역 의원들은 네, 현역 의원을 날리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이래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정치보복 같은 식으로 비춰진다 예. 하면은 오히려 약간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비밀로 그 정도로 기화로? 어리석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중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이제 좀 교체될 만해. 근데 중진도 제가 보기 현역 의원은 아닐 겁니다. 총선 때 교체 아니 지금 현역 건드려가지고 본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 몇몇 이제 친한 길인데 대부분 원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 이거 확전이잖아요. 현역을 건드리면. 그 당내 지금 가뜩이나 약간 잦아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씨를 던지는 거여서 그렇게까지 할까? 그러면 약간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텐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외 친한 개들을 섞어내고 그다음에 하위 평가 받은 뭐 데이터상으로 예, 예. 있다면서요.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 심는데 주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장동혁이 살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요? 현역이든 원애든 읍참 마석으로 자기 사람을 치는 거야. 예. 그럼 이게 반전이거든. 그럼 장동혁이 저런 면이 있어? 몇 명 있어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이 누군데요? 자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누구를 관심 없어. 상상을 아니 하시는 원애도 있잖아. 근데 그 지역위원장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친한 계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친한 계. 그게 어떻게 사는 그 다음에 길이죠? 근데? TK, 예? 그게 어떻게 사는 길이죠? 죽으려고 생각해야 산다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사는 길이라면은 당내에서 그에 대한 호평이 나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다고 호평을 해줄까요? 딴 데서. 아니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예상하는 것하고 반대로 했을 때 호평이 나올 여지는 더 많아요. 정치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인적 쇄신 뭐 하면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 기준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야당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긴 한데 맨날 싸워라. 왜 민주당은 싸우지 않느냐. 대통령과 싸우지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막 싸워 계속 뭐 맨날 문제만 지적해. 이러면 선거 이기나? 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여당 누구랑 싸우냐가 중요하죠. 누구랑.